자, 이번 시간에는 파워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밀의 화면의 구성, 먼저 제일 상단에 보면 타이틀 바가 있고요. 여기까지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타이틀 바입니다. 타이틀 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메인 툴바. 참고로 요게 툴바도 있는데 요거는 풀다운 메뉴, 메인 풀다운 메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일 선택하면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서브, 그래서 풀다운 메인 풀다운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메인 툴바가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일단은 기본은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자 설정할 때 툴바 필요한 것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왼쪽 이 부분을 그래서 파워밀 디자인 트리, 그래서 파트 탐색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탐색기 영역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에도 툴바가 있고요. 지금 보여주는 거는 공구 툴바, 그리고 아래쪽에 또 설정, 정보 툴바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보기에 관련된 뷰 툴바가 또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여기는 그래픽 영역, 그래서 넓게 자금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용자 설정부터 먼저 할 건데요. 그래서 툴바 세팅부터 할게요. 먼저 풀다운 메뉴에 보면 보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기에서 어디 갔어? 여기 보기 말고요. 죄송합니다. 왼쪽에 뷰, 그래서 뷰에서 쭉 내려보면 툴바라고 있어요. 메인 툴바 있고요. 그 다음에 공구 툴바 있고요. 그래서 바운드리 툴바 하나 선택해 주고요. 다시 뷰에 공구로 가서 툴바, 바운드리, 그 다음에 스톡 모델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뷰에서 툴바 갈게요. 그래서 툴패스 툴바, 그리고 툴바 들어가서 이번에는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모의 가공까지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얘가 아래쪽으로 쭉 늘어났는데요. 요거를 위치를 좀 옮기겠습니다. 스톡 모델 드래그해서 앞쪽으로, 자, 요게 앞부분을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으로 하고, 앞부분에 커서를 옮겨 놓고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만 쭉 돼 있으면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위줄에 2개씩
이렇게 배치를 다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구에 가서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의 옵션, 자, 옵션, 그리고 도구에 가서 사용자 정의 경로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옵션 창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옵션 창, 그리고 또 하나 더 사용자 정의 경로 지정까지 이렇게 띄워놨고요. 자, 사용자 경위 요거는 일단은 제가 파일에 모델 불러오기를 선택을 하면 여기 불러오기 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일 대화 버튼 1이라고 있어요. 요거. 그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대화 버튼 2가 요거 선택할 수 있는데 얘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 먼저 정의하는 것부터 할 거예요. 자, 내 컴퓨터에서 윈도우 2 누르겠습니다. 문서 해서 파워밀 관련 자료 문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만들기 폴더 들어가서, 자, 파워밀이니까 PM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워밀 다시 데이터 DATA.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바탕화면에서, 아까 제가 압축 파일 하나 줬는데요. 그거를 이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바탕화면에 파워밀 예제 파일을 여기에 가서 일단 얘는 압축 풀기 할게요. 자, 그리고 새 폴더 만들기 해서 폴더 들어가서, 자, 파워밀은 프로젝트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져요. 프로젝트 개념으로 만들어집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폴더 프로젝트, 그냥 간단하게 PJ, 그리고 또 새 폴더 만들기 하고요. 폴더 들어가서,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또 NC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뒤에 NC 폴더 만들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폴더 NC 데이터 폴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파워밀 경로에다가 파일 대하청 버튼 1에는 프로젝트, 그래서 여기에 열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돼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음에 추가를 하든 마지막에 추가하든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기본 경로 있는 상태에서 그 앞쪽에 추가할 건지, 그 다음에 기본 경로에서 그 아래쪽에서 추가할 건지, 지금 아무것도 설정이
없으니까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시고요. 그래서 문서 폴더에 가서 그 다음에 파워밀 데이터, 그리고 프로젝트 PJ 이렇게 하나 대하창 1을 선택을 하면 프로젝트 폴더로 지정되게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삼각형 클릭하고 NC 프로그램 출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NC 프로그램 출력은 요거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경로, 아까 프로젝트 경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라이브러리에 문서, 그 다음에 파워밀 데이터에서 NC 해서 NC로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해주고 여기 경로 추가 들어가는 거 확인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경로 지정해서 여기 삼각형 클릭을 해서 요번에는 예제 파일 대하창 예제 버튼이라고 있는데, 이 예제 버튼은 그래서 파일에 모델 블록이 했을 때 이 창에 요거 이 폴더가 예제 폴더가 돼요. 자, 기본 얘가 예제가 있긴 합니다. 기본 예제가 있는데 여기 있는 예제를 안 쓸 거고요. 그래서 새로 추가된 예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클릭해서 파일 대하창에서 예제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추가 버튼 눌러서 자, 아까 압축 풀어놓은 거 있죠. 그 경로 지정해 주면 돼요.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해서 파워밀 데이터, PM 데이터 안에 이러고 예제 폴더. 자, 그 중에서 파워밀 데이터 있고요. 파워쉐이프 데이터 있는데 파워밀 데이터까지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닫기를 하시면 그래서 파일에 모델 블록이 했을 때 대하창 1번 프로젝트, 그 다음에 예제 폴더 선택하면 경로가 새로 지정한데 문서에 새로운 예제 안에 파워밀 데이터. 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취소. 자, 그 다음에 옵션에서 자, 왼쪽 카테고리 NC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 붙여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출력. 자, 출력에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장자는 파워밀은 NC 데이터 만들면 TAP가 확장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기본. 요거를 NC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NC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자, 옵션 파일은 지금 여기에는 따로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추후 제가 다시 요거는 추후에서 포스트 파일을 다시 추후 여러분들한테 카피해서 줄게요. 자, 확장자만 좀 바꿔놓고 그 다음에 확인만 해 놓겠습니다. 먼저
자, 그러면 잠깐 제가 메뉴를 잠깐 볼게요. 그래서 파워밀의 화면의 구성에는 상단에 왜 펜이 안 써지지? 컨트롤 탭. 이상하네. 자, 화면의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상단에 타이틀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제목 표시줄, 사용하는 프로그램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옛날에 만든 자료라 해서 지금 버전보다 좀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기본은 좀 비슷해요. 그리고 타이틀 바, 제목 표시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메인 툴바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 메뉴바, 메인 메뉴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탐색키 영역, 아래쪽에 공구 툴바, 스테이터스 툴바가 있어요. 아래쪽에 정보 툴바. 그리고 여기 보면 인포메이션 툴바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영역, 그래서 보기 뷰 툴바도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사용법은 먼저 마우스 왼쪽 버튼, 가운데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은 주로 선택할 때 사용해요. 선택할 때. 그래서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툴바 아이콘을 선택을 하거나 그 다음에 도형을 선택할 때 마우스 왼쪽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왼쪽 버튼을 클릭은 대상 선택에서 자, 그 다음에 가운데는 요거는 휠 기능도 있고요. 스크롤을 위아래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요거는 화면 확대 축소 기본적으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얘를 눌러서 마우스로 움직이면 화면 회전이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얘도 버튼 기능만 있어요. 왼쪽 버튼처럼 누르는 기능. 얘는 팝업 메뉴가 나타나요. 특수 메뉴. 메뉴가 나타납니다. 예제 파일을 하나 불러 볼게요. 그래서 먼저 메인 메뉴에서 풀다운 메뉴라고도 합니다. 아래쪽으로 펼쳐진다고 해서 파일에 쭉 내려와서 모델 블록이라고 있어요. 마우스 왼쪽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대하창에서 첫 번째 예제 폴더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쭉 내려서 카메라 DGK라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기. 그러면 이렇게 모델이 불러와졌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왼쪽에 보면 얘가 뷰 툴바, 보기에 관련된 툴바입니다. 카메라 형상이
에서 선, 곡선. 자, 이런 거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기본 선택은 와이어프레임 보기라고 체크되어 있어요. 디폴트로. 얘를 클릭하면 와이어프레임 보기 오프. 그래서 화면상에서 도형이 안 보입니다. 근데 위쪽에 보면 쉐이딩 보기. 세부 옵션들도 있는데 기본값 노란색 구 얘를 클릭하면 쉐이딩 보기가 돼요. 그래서 휠을 위로 당기고요. 아래로 밀고 해서 화면 확대 축소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기준은 마우스 커서를 기준으로 해서 확대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커서 있는 그 기준으로. 그래서 확대 축소할 때는 마우스 커서가 되도록이면 도형 쪽에 안에서 이렇게 휠로 확대 축소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쉐이딩 보기. 자,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 보기 둘 다 체크할 수도 있어요. 와이어프레임이랑 쉐이딩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프레임 보기는 끄겠습니다. 자, 마우스 왼쪽이 대상 도형 선택도 가능하다고 있어요. 마우스로 요게 클릭을 하면, 그래서 요게 바닥면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위쪽에 클릭을 하면 요게 플래시 부분에 면 하나, 요게 클릭을 하면 그래서 렌즈 부분의 면. 그래서 최종 선택한 것만 해서 화면에서 이렇게 잡혀집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취소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복수, 다수를 선택하는 방법은, 자, 여기 보면 다중 선택에서 클릭 방법에 Shift를 누르면 연속 선택이 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선택이 해제된다고 하네요. 자, 여기 클릭을 해 놓고요. Shift 누르고 플래시 부분 다시 이거 추가해서 3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Shift는 그래서 선택 추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플래시 부분을 뺄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요. 다시 얘를 선택하면 선택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취소가 되고요. 추가는 Shift.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도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볼게요. 여기는 선택이 안 됐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움직이면 화면 회전할 수가 있어요. 드래그 선택, Shift 눌러서 이렇게 또 추가할 수도 있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해서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 방법에 클릭해서 추가,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 그 다음에 취소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쉐이딩 보기랑 와이어프레임 보기를 둘 다 켜놨어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으로 면을 하나 클릭해 볼게요. 이럴 경우에는 둘 다 와이어프레임이랑 쉐이딩 클릭이 돼 있을 경우에는 면 하나를 선택하면 쉐이딩이 선택한 면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해서 숨겨져요. 그럼 나는 여기는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와이어프레임 부분을 선택하면 이렇게 추가할 수는 있어요. 와이어프레임 부분하고 이렇게 선택해야 돼요. 이제 바닥은 격자 모양이 없어서 선택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그냥 요게 클릭은 선택이 안 되는데, 와이어프레임 요게 선 있죠? 요 부분을 클릭해야 돼요. 다시 요거 와이어프레임을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배경을 마우스로 왼쪽으로 클릭을 하면 선택 취소가 됩니다. 그래픽 영역.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탑에서 뷰 툴바 오른쪽 위에 보면 평면 보기, 우측면 보기, 그 다음에 정면 보기, IS 등각 1번 보기. 자, 여기서 보면 또 이렇게 정면 뒤에 후면 보기, 그 다음에 우측면 보기, 좌측면 보기, 얘는 평면 보기, 저면 보기. 그래서 선택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얘는 보기는 단축키를 많이 써요. 여기는 아이콘보다는. 그러면 매뉴얼에 자, 뷰 툴바 보기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플러스 버튼. 자, 마우스 키보드에서 마우스 숫자 패드 쪽에 보면 5번 기준으로 해서 Z 플러스 방향 윗면 보기가 돼요. 얘가 탑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은 에서 XS 마이너스니까 좌측면 보기가 돼요. 레프트. 6번은요, X 플러스니까 우측면 보기. 라이트. 2번은요, Y 마이너스니까 정면 보기. 프론트. 8번은요, 뒤에서 보는 거. 5번 앞쪽에서 정면이고요. 뒷면 보기. 이렇게. 0번은 Z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바닥에서 보는 거. 저면 보기. IS 1379 중에서 마우스 컨트롤 키 1379가 있는데 1이 IS 1번이고요. 3은 IS 2번. 7은 ISO 등각 보기 4번. 그래서 9번은 이게 3번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단축키 자, 컨트롤 3번으로 이렇게 해놓게요. 등각 보기. 자, 컨트롤 5번 탑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7번, 그 다음에 컨트롤 1번, 컨트롤 3번, 컨트롤 7번, 컨트롤 9번, 컨트롤 3번, 1379, 5번은 탑에서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보려고 하면 5번 숫자 앞에 있는 거 2번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3번 하고요. 자, 뒤에서 바라보는 거. 그러면 8번 뒤쪽에 있는 거, 5번 뒤쪽에 있는 8번 선택을 하면 돼요. 뒤에서 바라보고요. 컨트롤 3번. 자, 왼쪽에서 바라보려고 해요. 5번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게 숫자 3번이에요. 그래서 얘가 왜 안 먹어? 3번이 아니죠. 4번이죠. 4번. 죄송합니다. 5번 왼쪽에 있는 거 4번. 컨트롤 3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에서 보는 거
숫자 5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게 6번이죠. 우측면 보기 컨트롤 3번. 그 다음에 저면 보기 바닥에서 보는 거 컨트롤 0번, 컨트롤 3번. 그래서 위에서 보는 게 5번, 왼쪽에서 보는 게 5번 옆에 있는 거 4번, 우측면 보기가 5번 옆에 있는 6번, 정면 보기는 숫자 5 앞에 있는 거 2번, 뒤에서 바라보는 게 5 숫자 기준으로 해서 뒤쪽에 있는 게 8번. 그 다음에 바닥에서 보는 게 0번. 등각 1379가 등각 요거 기준으로 1번, 요거 기준으로 3번, 요거 기준이 9번. 마우스 오른쪽이 9번이죠? 아니, 맞나? 6번? 요거. 틀렸고요? 얘가 7번. 아, 7번이었구나. 잘못 얘기했나 보다. 자, 요렇게 그래서 뷰, 포기, 단축키 사용 방법 시간 내서 익혀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것은, 자, 화면 이동은 키보드에서 Shift가 눌려진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면 이렇게 펜 기능, 화면이 이동이 되네요. Shift가. 컨트롤 키를 누르면 그래서 화면 확대 축소, 휠로도 되지만은 가운데 버튼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면 위아래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할 수 있어요. 3 버튼 사용을 할 때 이걸 이용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팝업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는 그래픽 배경에서, 그 다음에 여기 면에서, 자, 그 다음 왼쪽에 탐색기 영역, 모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를 때랑 공구를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를 때랑 NC 프로그램에서 오른쪽 버튼 누를 때랑 다르게, 그러면 툴바 쪽에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뷰에서 툴바 이용한 것처럼 여기서도 가능하고요. 패턴을 마우스로 체크를 해볼게요. 패턴 툴바. 자, 여기 아래쪽에 생겨서 이것도 옆에다가 드래그 해 놓을게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지금 파워밀이 지금 2017 버전이에요. 그래서 파워밀 버전이 2016까지가 그래서 델캠 파워밀이에요. 델캠 파워밀인데요. 그래서 2017부터 해서 오토데스크로 그냥 들어요. 안 보여도 돼. 그게 중요하지 않아.
자, 2016 버전까지가 해서 델캠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오토데스크로 이렇게 넘어가서 회사가 이게 합병이 돼가지고 그래서 앞에 오토데스크가 붙어요. 그때부터 이제 버전부터는 요게 오른쪽 상단에 여기에서 주로 이제 인벤트에서 사용하는 홈. 그래서 여기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서 요거 아이콘 클릭해서 평면 보기. 그 다음에 홈 버튼 눌러서 이렇게 평면도 위쪽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회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면 부분은 클릭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수평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여기 삼각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회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홈 버튼 누를게요. 자, 얘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요걸 잡고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컨트롤 3번. 요거는 참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은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는 소재 정의부터 할 거예요. 자, 소재 정의. 메인 툴바에 보면, 이렇게 해서 메인 툴바에 보면, 블록이라고 있어요. 여기 아이콘이 조금 작은데,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자, 여기 툴바 오른쪽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아래쪽에 사용자 정의가 있네요. 잠깐 사용자 정의가 여기 없나? 툴바가? 컨트롤. 자, 아이콘 크기는 여기서 지금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다음에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소재 정의부터 해서 메인 툴바에서 보면 블록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소재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 아이콘. 되었어. 너무 많이 갔나? 자, 여기 보면 블록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소재 정의하는 거요. 근데 요게 버전이 이것도 옛날 버전이어서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블록을 이용해서 소재를 정의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블록 설정. 그래서 블록의 정의는 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통형도 있고요. 그래서 덕터, 피처, 트라이앵글, 바운드리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은 박스. 자, 그리고 나서 요게 최소 X 최대, Y도 최소 최대, Z도 최소 최대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자, 먼저 자, 모델이 선택되지 않은 쪽에서 대상 도형이 선택 안 되던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면 계산기 버튼이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모델 기준으로 해서 제일 외곽에 이렇게 소재가 최소 최대 값은 기본 좌표계 요거 기준으로 해서 최대 최소 X 최소, 여기는 X 최대, Y 최대, Y 최소
정면에서 봤을 때 Z 최소 위에 최대. 자,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곡면을 한 2개만 선택을 해 볼게요. Shift 누르고 이렇게 2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블록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계산기를 누르면 선택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 최대값 그래서 선택 취소 배경을 클릭한 다음에 다시 계산. 나는 이번에 면을 이렇게 3개 선택을 하고 다시 계산 누르면 선택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박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크기를 만들 때는 전체 드래그해서 다 선택하거나 선택이 취소되어 있으면 전체 모델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자, XY는 자물쇠 잠그겠습니다. 길이 X가 203이고요. Y가 140. 그 다음 이제 Z축에는 아래쪽에는 10mm 여유를 줄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는 그대로 두고 10 엔터하면 아래쪽에 10mm 클램핑하는 영역. 자, 상단에는 여유를 8mm 추가할게요. 32에다가 더하기 8 하면 40이 되겠네요. 엔터. 그래서 아래쪽 마이너스 쪽으로 10mm 여유 주고 위쪽으로는 8mm 여유 줘서 전체 T를 50T로 했어요. 그리고 최종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블록 쉐이딩에 보면 투명도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투명도가 작게 적용돼서 최대까지, 그러면 속에 있는 내용의 투명도가 0입니다. 그래서 모델 형상이 보이지 않고요. 왼쪽으로 가야지만 투명도가 적용이 되면서 속에 있는 내용이 비춰지고요. 최소값 투명도 기준으로 해서 최대. 그러면 요게는 이제 와이어프레임만 보입니다. 소재 박스 영역이. 그래서 투명도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확인. 자, 가공할 좌표계는 따로 정의를 안 해서, 그러면 G코드는 기본값 모델링 원점 기준으로 해서 G코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좌표계는, 근데 좌표계를 만들면 아예 블럭은 새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좌표계는 안 할 겁니다. 그냥 모델 기준으로 해서 좌표계 가지고 작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좌표계는 생략을 했습니다. 자, 소재 정의가 끝났으면, 자, 여기 보면 다음에 피드와 속도, 안전 높이, 출발점 정의, 그 다음에 스타트 포인트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리더 링크 요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 작업하기 전에 먼저 여기 있는 피드와 속도라는 거는 절삭 조건 회전수하고 이송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공구가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구. 자, 그러면 왼쪽 아래쪽에 보면 공구 툴바가 있어요. 그래서 공구 툴바를 여기 있는 삼각형 클릭을 하면 공구의 종류, 아이고야, 닫기 할게요. 꺽쇠 표시가 왜 그러지?
종류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왼쪽에서 공구에서 이건 실패된 거고요. 그냥 삭제할게요. 설정을 안 해서 그래요. 자, 여기서 탐색기 영역에서 공구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공구를 선택을 하도 돼요. 그리고 공구 만들기에 공구의 종류를 여기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팁 공구. 이때 여기 아이콘 클릭해서 종류를 클릭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윈도우 11 버전 때문에 그런지 여기 이렇게 클릭이 안 돼서 아래 메뉴가 안 나와서 팁 공구로 할게요. 자, 공구 이름에다가 직경은 16파이에 알가 2.5로 해볼게요. 2.5. 그래서 툴 넘버는 T01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공구 상태에서 아직 지름값이 입력이 안 돼서 그렇게 돼 있고요. 지름은 16파이. 죄송해요. 여기 윈도우 11이 좀 이상하다. 여기 지름이네요. 왜 이렇게 나오지? 여기 R값이 있는가 보네. 2.5. 여기 지름 16. 여기가 길이. 여기 윈도우 11 이상하다. 20 맞나? 여기가 길인가 보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여기가 2.5가 되고요. 여기가 길인가 보네요. 일단 50으로 해놓을게요. 이거 윈도우 11이 괜히 얘를 업그레이드 해놔서. 자, 요게가 지름이 이 부분이고요. 지름 16. 팁 반경 요게 R값 요렇게 내려와서 2.5. 그 다음에 요게 길이는 제가 임의대로 한 50 정도를 줬어요. 그리고 공구 번호는 1번. 날수는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자, 이렇게 공구가 이렇게 보여질 거고요.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여집니다. 자, 공구를 생성을 하고요. 절삭 조건 요거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걸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건너뛰고요. 여기 있는 툴패스 바로 갈게요. 자, 툴패스 스테이지 아이콘. 자, 얘를 선택을 해서 자, 왼쪽에 카테고리에서 3D 항상 모델로 해주시고요. 자, 그 중에서 오른쪽에 보면 황사기라고 있어요. 툴패스 스테이지 아이콘. 라스터 가공 옆에. 그리고 3D 항상 모델. 그리고 황사. 그 다음에 최종 확인.
그래서 툴패스 이름은 항상 랍핑. 그래서 ROU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아래쪽에서 설정 값을 하나씩 쭉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다른 디폴트 값으로 놔두고 마지막에 있는 여기 있는 계산 아이콘을 한번 눌러 볼게요. 다른 거 하나도 안 건드렸는데 계산을 한번 누르면 그래서 얘가 작업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계산을 누르면 그럼 툴패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요거 설정은 내일 자세히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창 닫기. 자, 그러면 유지캠에서 경로 검정도 있었죠. 자, 그러면 툴바에 보면 먼저 툴바에 보면 자, 요거 툴패스 모양 아이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빈칸에 삼각형 클릭하면 그래서 랍핑 툴패스가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여기 시뮬레이션 공구 그래서 속도 피드는 살짝 줄여놓고 최대로 되어 있는데요.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공구 움직이는 것을 보여줘요. 툴패스에 관련된 것만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일시정지 클릭을 하고요. 처음으로 되돌리겠습니다. 대감기.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은 여기 있습니다. 뷰밀 빨간색 원 아이콘을 클릭해서 쉐이딩 보기. 종류는 여러가지 있어요. 무지개 쉐이딩.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션 플레이 버튼. 그 다음에 일시 정지하고 그 다음에 뷰밀 나가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살펴본 거고요. 세부 설정부터 살펴보는데 이건 다음 시간 이어서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해야 돼요. 세이브 저장. 세이브 프로젝트. 자, 어디에다 저장을 할 거냐면 그래서 1번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폴더에 들어가서 프로젝트 이름을 쓰면 돼요. 얘가 카메라. 다시 001로 해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프로젝트 대하창에서 세이브 누르고 폴더 1번 대하창 버튼 1번 있잖아요. 저장은 카메라 1이라고 이름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